2023년 12월 26일 오전 11시 20분경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소가 하루키. 시즈오카현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 따르면 꽤나 장난기가 많지만 상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부턴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모양인지 결국 폭력 사건을 일으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그는 2019년 무렵부터 기후현의 한 라면 가게에 취직, 이곳에서 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가게는 맛도 좋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소가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또한 그는 젊은 세대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보니 이를 계기로 가게는 순식간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지역 방송 출연, 틱톡 생방송 등으로 인지도를 얻어 가게 경영 외에도 인터넷 방송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많을 때는 방송 후원만으로도 한 달 수익이 60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가게에서 받는 월급보다 방송으로 버는 돈이 커지자 그는 방송에 집중하고 싶다, 여길 그만두고 언젠가 고향인 시즈오카에서 라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라는 이유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그의 체중은 약 130kg 정도였는데요. 가게를 그만둔 후 그는 운동이나 뇌 수술을 받는 등 다이어트에 매진했고 결국 이런 얼굴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극지 않은 복권이었던 모양이죠. 아무튼 그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후 유명세와 외모를 활용해 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게란 호스트 클럽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담당했던 분야는 출장 호스트로 이는 남성이 여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돈을 받고 성적인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성인업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인 후 약 한 달 만에 수입 랭킹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자신감이 붙은 그는 우선 많은 단골 손님을 만든 후 2023년 6월엔 가게에서 독립해 아예 자기가 업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호스트 업계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 생각만큼 사업이 쉽지 않았기에 가게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죠. 그리고 결국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소가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그는 우연히 손님으로 온 A라는 여성을 알게 됐는데요. 네, 이 A라는 여성은 앞서 노래방에서 소가에게 살해당했던 여성입니다. 당시 A씨는 소가에게 푹 빠졌던 모양인지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저축했던 1,5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그에게 선뜻 건넸죠. 하지만 소가는 여성관계에 있어선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이후 소가는 A씨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2023년 여름 무렵엔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었죠. 그런데 약 반년 뒤인 2023년 12월 초 소가는 다시금 A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난 네가 필요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연락이 너무도 끈질겼던 나머지 A씨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아침, 이날 소가는 A씨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놀기로 약속을 잡았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소가의 품엔 시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A씨와 만난 그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흉기를 꺼내 A씨를 집요하게 공격했으며 실컷 고통을 준 뒤 심장을 찔러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후 경찰에 전화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 소가는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던 여자도 욕조에 빠뜨려 죽였어요.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소가가 살던 집으로 향했고 그의 진술 내용 그대로 집 욕조에서 사망한
또 다른 피해자 여성 B씨가 발견됩니다. 시신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심장을 흉기로 공격당해 생긴 과다출혈이었고 B씨의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사건 발생 전날인 25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이 B라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시간을 되돌려 2022년 7월, 소가가 기우현의 라면 가게 점장이었던 시절, 그는 우연히 B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녀와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당시 이 B라는 여성은 유흥 쪽에서 일을 하던 인물로 업계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가와 B씨를 둘 다 아는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귀고 나서부터 서로에게 너무 의존했어요. 걸핏하면 죽느니 사느니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보아 관계가 원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소가는 SNS로 유명해진 후 라면 가게를 그만뒀고 B씨가 자취하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가의 출장 호스트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다 보니 그는 B씨의 돈을 끌어다 쓰거나 사채를 쓰는 등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방에 틀어박혀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죠. B씨의 지인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소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방에 틀어박혀 2달이나 나오지 않더라고. 수염도 그대로고 일도 안 해. 그리고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정신에 이상이 생긴 소가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엔 B씨를,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엔 A씨를 노래방에서 살해했던 것이죠. 그의 범행 동기는 한 가지가 아닌 연애, 돈,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포자기 상태였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성관계가 굉장히 난잡한 인물이었는데요. 과거 그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던 당시 그는 한 여성에게 약 1,5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20년 11월 이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여성이 나 임신한 것 같다 라고 소가에게 말하자 소가는 당연히 지울 거지? 전에도 2번 시킨 적 있어 라는 대답을 했고 이를 계기로 헤어졌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과거 점장으로 일했던 라면 가게의 사장은 점장 일을 정말 진지하게 했었죠. 유머 감각도 있고 상냥해서 다른 직원들도 무척 좋아했어요. 무서워 보여도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여러 추억이 있는 귀여운 후배였다 보니 충격이 크네요. 라며 씁쓸한 듯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때 그의 밑에서 일했던 출장 호스트 업체 직원에 따르면 제가 처음 소가 씨를 만난 건 가게를 막 열었을 때예요. 예전에 일하셨던 곳에서 단골 손님들도 이쪽으로 왔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궁지에 몰린 느낌은 없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고 겹치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싶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체포된 소가는 현재 정신감정 진행 중이며 언젠가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금 보고 드릴까 합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그냥 자신의 특기를 살려 생방송을 계속한다든지 꿈이었던 라면 가게를 차리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